네, 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9장, 9강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세액 감면,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좋습니다. 주요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뭐가 있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거 창업을 엄청 하죠, 사람들이. 폐업하고 창업하고 뭐 계속합니다. 요게 엄청 많아요. 요거 해당되는 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이런 건 다 있죠. 요거는 연말정산에서 두 개는 하는 거고,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건 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고용을 막 그래요? 요거 좀 해준다고 막 고용 늘려요? 말이 돼? 그게? 불필요한 인력을 막 뽑아요? 세금 좀 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인원이 줄어들면은 또 토해내야 돼요? 세금을? 좀 이상한데 이것도 뭐 받겠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받아서 보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그냥 장사를 제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게 제일 많이 받고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여기 있습니다. 주요 세액 감면 있죠. 먼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이거 참 많이 물어봅니다. 중소기업 이건 조특법상 중소기업이에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뭐 2020년에 설립했어요. 근데 2021년부터 소득이 나왔어. 이때는 결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득 받은 해부터 그죠?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그죠? 5년이죠. 그러니까 22년 23년 뭐 이렇게 해서 4개년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뭐 22, 23, 24, 25 2021년부터 25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받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한번 결손 났어. 그래도 그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 5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손이 나서 이익이 없으면 못 받겠죠. 그래도 포함이 됩니다. 얼마큼 받냐 그러면은 뭐 수도권 가밀억조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받는 겁니다. 청년 기업의 경우는 뭐 수도권 과밀억조권역에도 뭐 청년 기업의 경우는 뭐 100분의 50% 받습니다. 해줍니다. 김해점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 원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만 100% 받아요. 근데 청년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해도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산출세액의 50%죠. 산출세액의 50% 감면에다가 딱 넣으면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 이렇게 넣고 무게를 받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100분의 50. 청년은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세청에다 물어봐도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감면 대상이 되냐 그건 모릅니다. 국세청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돼서 이 조세 특례를 못 받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내 업종이 맞나요? 하고 싶으면은 통계청 사이트 가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왼쪽 메뉴 가서 분류 내용 보기 요거 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통계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이 되냐? 여기 일단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창업 중소기업 내 업종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통신 판매업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요 통계청 사이트 가서 요 해설서로 또 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내 업종이 있어.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뭐 음식점도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 뭐 또 많이 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문직은 또 안 돼요. 이런 변호사업, 변리사업 이런 거. 전문직은 똑똑하잖아, 이 사람들은. 변호사 똑똑하죠. 똑똑한 애들이니까 받지 마. 세금 좀 내. 니네는 똑똑하잖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야 되는 거죠. 뭐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업 뭐 이런 거. 미용업도 되죠. 학원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콘도 같은 거 되니에요. 콘도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거 찾아봐야 돼요.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에 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합병 분할 현물 출자해 갖고 사업 양수로 딱 넘어갔는데 같은 종류 사업 그대로 해요. 이건 창업이 아니죠. 그냥 넘어간 거지. 뭐 이렇습니다. 이것도 뭐 영업 양수인데 그런 경우 있대요. 뭐 사업용 그 자산가액의 한 50% 미만이야. 그러면은 뭐 종전 사업이랑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사업 개인인데 법인 전환했어. 그런 거 이거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죠. 폐업 후 다시 했어. 이것도 창업이 아니죠. 사업 확장하거나 업종 추가했어. 이것도 창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창업이 아닌 것들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것도 많습니다. 카이로 감면 업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2025년 12월 31일까지 좀 감면 비율 곱해서 뭐 된대요. 볼까요? 업종 이것도 업종 있죠. 광업 이런 거 뭐 창업 중소기업도 있었고 건설업 이런 것도 있었죠. 요거는 도소매업도 되죠. 운수업 중 여객운수업, 뭐 출판업도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내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자, 뭐 과학기술 서비스업, 광고, 뭐 좀 물류산업, 학원도 여기도 들어가네. 자동차 정비, 뭐 이런 거 막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기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 대통령령이 또 정하는 소기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 의료업 같은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소기업. 수도권 아니면 20%, 도소매업 제외한 업종. 수도권 외에는 30%또 해주죠.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도매업 많이 복잡하네요. 5%, 뭐 15%, 잘 읽어보세요. 해당이 되니. 내가 수도권에 있어. 근데 도매업을 해요. 도매업, 그럼 이건 안 되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요거 10%밖에 못 받네. 도소매업이면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내가 요거밖에 못 받네. 뭐 이런 식으로. 도소매업이니까 10%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감면 한도가 있어요. 뭐 이거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한 명당 500만 원씩 뺀 금액 1억 원에서 또 이런 식으로 고용을 안 하면은 불이익이 커요.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복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인데 여기 6조 7조는 중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게 7조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요거는 6조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그래서 뭐 중복 지원 안 되죠. 6조, 7조니까. 하나만 받으세요. 창업이 아니야. 그럼 중소기업 특별세액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상가 임대료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게 뭐 코로나 때 생긴 건데 임차인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했어. 그럼 이 인하액의 70%를 세액 감면에 세액 공제죠. 이건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약기간, 공제기간 동안 뭐 임대료 보증금 인상하지 말고, 뭐 이거, 그죠? 얘기했죠. 이렇게 감면해주면 꼭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독소조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대신 이 감면받는 동안은 보증금 올리지 마. 임대료. 뭐 이런 거죠. 좋습니다. 이것도 뭐 받고 싶은 분은 한번 해당되시는 분은 읽어보시고. 그 외에 세액공제, 뭐 자녀 세액공제, 이제 잠깐 얘기했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있고, 자녀,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손자녀는 안 돼요. 위탁아동, 입양자 포함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근로자만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이것도 근로자만 돼요. 보장성 모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받기 싫어요. 그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뭐 월세 이런 거 안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잠깐 좀 볼까요? 7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1명씩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자녀 중엔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되고요. 이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거 사적연금 넣으면 받는 거죠. 퇴직연금이랑 연 700만원 한도로 12%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소득이 낮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은 15%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이게 한도가 달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볼까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 50세 미만이면은 400만원 한도입니다. 근데 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예요. 그럼 50세 미만은 400만원까지 되고 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되고 이상은 또 이렇게 600, 900 되고 이런 경우 12%입니다. 좀 적죠. 1억원 초과합니다. 소득금액이 300만원, 700만원 50세 미만은 50세 이상은 300, 700 해서 12%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걸 개인연금 가입하시려면은 요건을 좀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나 이게 세금 공제해준다고 뭐 혹해서 하는 것보다 요건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얼마 받는지, 해지하면 얼마나 까이는지, 이런 거. 나중에 이거 거의 다 해지해갖고, 참 손해 많이 봅니다. 좀 조심하시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전부 세금까지 추징당하고, 뭐, 얼마 받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좀 얘기했었죠.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12%, 15% 뭐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좀 지겹죠. 15%, 의료비 15% 이렇게 됩니다. 교육비 15%, 기부금, 뭐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에 종교단체 뭐 한도 있고 또 뭐 2천만 원 이하는 뭐 이렇고 초과는 35%고 뭐 이게 뭐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부하실 분 기부하시고 이런 건 근데 전부 좀 이런 짜잘한 이런 거는 뭐 다 홈택스 넣으면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죠. 뭐 교육비 한도가 90만 원이다 이런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요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 만약에 받고 싶은 분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이게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조특법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외우는 거 뭐 하는 수가 없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창업하기 전에 요거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요건에 맞춰서 창업을 해야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